아마 여러분들이 이따가 그 전원이랑 연결해서 딱 키시면 아마 다 켜진 다음에 이 화면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이 과정을 저랑 같이 해보면 될 것 같고요. 미리 일단 한번 보자면은 이거는 라스피 컴피그라는 그 라즈베리 파이를 설정하는 기본 메뉴입니다. 이건 일단 처음에 설치하면 무조건 얘가 먼저 나오고요. 이걸 종료했더라도 나중에 라스피 컴피그를 실행시키면 다시 꺼내서 볼 수는 있습니다. 다시 설정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메인 메뉴가 이렇게 9개가 있는데 9개 중에 9번째는 About Raspi Config라고 되어 있어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니까 됐고, 자 1번부터 보자면은 지금 1번은 여기 1번을 제가 크게 써놨는데 Expand File System 파일 시스템을 확장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뭐 32기가짜리 메모리 카드에다가 그 라즈베리 파이의 이미지를 써 넣어도 4기가짜리 파티션 하나에 사실은 파티션이 2개인데 그 윈도우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 한 56메가 정도 되는 부트 파티션만 보이고요. 그 나머지 ext5 파티션은 그 윈도우에서는 안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그게 루트로 이제 마운트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을 하라고 하면은 안 쓰고 있는 못 쓰게 돼 있던 부분을 전부 다 루트 파티션에 할당을 해서 다 사용할 수 있도록 원래는 그걸 이제 명령어 창에다 대고서 뭐 F디스크나 뭐 이런 걸 가지고 해야 될 일들인데 이제 요 메뉴에서 쉽게 설정할 수 있도록 요건 리부팅이 필요합니다. 효과가 나타나려면. 그 다음에 유저 패스워드. 라즈베리 파이는 제가 뭐 따로 건들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그 사용자가 파이로 돼 있어요. 파이로 돼 있고 그 파이의 패스워드가 RASPBERRY인데 여기 라즈베리인데 라즈베리라고 하면 자꾸 요 P를 빼먹는 분들이 계신데 요거 때문에 다들 로그인 안 된다고 막 계속 막 화내면서 키보드 때리면서 이러는데 사실은 이런 게 요때 여기서 미리 간단하게 똑같이 PI라고 패스워드를 바꾼다든지 이런 걸 설정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할 적에는 웬만하면은 이제 어떤 그런 필요가 생길 때를 제외하고는 기본 값을 유지하는 게 편합니다. 나는 내 라즈베리 파이는 소중하니까 이름도 바꿔줘야지. 호스트 이름도 바꾸고 사용자 이름도 바꾸고 뭐 이거 다 바꿔놨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생각 안 나가지고 아주 귀찮아져서 혼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결국 이미지 새로 이미지 써놓고 처음부터 다시 그런 일들 저처럼 한 3-4번 하다 보면 기본값 잘 놔두게 되고요. 요거는 바꿔줄 필요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파이 정도로. 그리고 여기까지 해서 1, 2번이 여기까지고요. 3번은 Enable Boot to Desktop. 자, 요거는 데스크탑으로 부팅을 하겠다. 그럼 데스크탑이 뭘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우리 윈도우 바탕화면을 데스크탑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GUI 환경의 배경화면을 데스크탑이라고 하는데 결국 뭐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이 리눅스에는 엑스윈도우라는 훌륭한 그래픽 환경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가 아니라 매킨토시의 뭐 OS 그런 GUI OS 훨씬 예전부터 엑스윈도우즈가 있었는데 그 엑스윈도우라는 녀석을 기본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그러니까 원래는 라즈베리 파이를 이 옵션을 이네이블 안 하고 키면 그냥 까만 바탕화면에 로그인 하시오 하고 이제 깜빡깜빡 커서가 깜빡거리는 그런 GUI가 아닌 CUI,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로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로그인 네임 넣고 패스워드 넣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또 뭐 여러 가지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환경인데 이걸 이네이블 해놓으면 바로 엑스윈도우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많이 익숙한 화면이 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교육 목적상 저 옵션은 사용을 안 하는 걸로 할 거고요. 나중에 본인의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하실 적에는
뭐 얼마든지 본인 목적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여기 들어가면 한 3가지 정도 메뉴가 있던데,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대, 우리가 플러스 9시간 서울, 그러니까 뭐 표준시로 따졌을 때 그런 타임존, 그 다음에 로케일. 로케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윈도우에서 이 로케일에 해당하는 걸 바꾸게 되면 뭐가 바뀌냐면요. 사용하는 제일 대표적인 게 이제 통화 단위 표시가 뭐 달러가 아니라 원 표시로 바뀌고, 또 달력을 표시하는 방법이 연월 일시분초 뭐 이런 형식으로 바뀌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설정해 주는 부분, 사용하는 언어라 그 언어권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표시 형식 같은 걸 맞춰주는 거 로케일이라고 합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키보드 레이아웃. 키보드 레이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키보드가 이제 여러분들이 라즈베리 파이는 이게 영국 제품이다 보니까 이 모든 게 영국을 기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키보드 레이아웃은 가끔 바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특수 기호 중에 파운드 기호가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파운드한테 자리를 뺏긴 녀석이 어디가 붙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레이아웃을 그냥 뭐 문화적 그건 차이지만 일단 US로 바꿔놓으면 제일 속 편합니다. 예, US로. 그거는 이따가 실습할 때 제가 바꿔달라는 쪽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네이블 카메라는 여러분들 실습 장비 중에 파이캠이라는 파이 카메라가 들어있는데 라즈베리 파이 전용 카메라죠. 예, 그 카메라 같은 경우에 전용 연결 포트가 있는데 그 연결 포트가 일단 기본 값으로는 사용 안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네이블 카메라를 시켜주시면 그 다음에 리부팅 한 다음부터 이제 거기 연결된 카메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메뉴입니다. 그 다음에 6번 add to last track. 이 last track이라는 건 lasttrack.co.uk 이런 웹사이트가 있고, 이 웹사이트에 정보가 등록된 라즈베리 파이들은 뭐 요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좀 재밌는 어떤 그런 콘텐츠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한 번도 안 써봤고요. 별로 써보고 싶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그냥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버클럭. 뭐 말 그대로 사용하는 주파수를 기본 주파수보다 높여서 쓴다든지 해서 성능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고, 물론 제공되는 한도 내에서 쓰는 게 좋은데, 그 제공되는 한도가 일단 안 하는 게 있고, 요 위로 한 3단계 정도가 있어서, 근데 뭐 제가 한두 단계는 해봤는데 뭐 썩 빨라진 것도 못 느끼겠고, 그냥 괜히 뭔 일이 생겼을 적에 이게 오버클럭해서 생긴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막 이래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 써도 충분히 저희 목적에 맞는 어떤 작품을 만들거나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외려 여기서 오버클럭을 시키게 되면은 사용하는 기준 클럭 자체를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모든 이 라즈베리 파이가 동작하는데 사용되는, 그러면 그 기준 클럭이 뭐뭐에 관계되냐면 나중에 나올 이런 SPI나 ISQC나 또는 요 UART 통신이나에서 사용하는 그 기준 주파수 자체가 다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거에 맞춰서 물론 이제 보레이트나 이런 것도 제너레이션이 되긴 하는데, 그때 이제 뭔가 얘가 이제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흔들리게 되겠죠. 기본값들이. 그래서 하드웨어 제어할 적에 그렇게 권하고 싶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예. 오버클럭은 그런 부분이고, 이 어드밴스드 옵션이라는 데 들어가면 메뉴가 또 여러 개가 나오고, 그 중에 뭐 오버스캔, 호스트 네임, GPU 메모리, 그 다음에 SSH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오버스캔이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RCA 단자에 연결된 모니터들한테 화면을 주사하는 방식을 오버스캔 방식이라는 걸 사용을 하라는 건데, 이건 이제 가독성이 좀 떨어지거나 화면이 막 흘러다니거나 할 때 이 옵션을 사용하면 되는데, HDMI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요. 호스트 네임이라는 거는 윈도우에서 컴퓨터 이름에 해당하는 겁니다. 윈도우에서 컴퓨터 이름이 설치할 때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얘도 정해줘야 됩니다. 안 정해주면 기본값이 라즈베리 파이입니다. 라즈베리 파이.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안에 내장되어 있는 일종의 그 그래픽 카드한테 네가 메모리를 얼만큼 쓸 거냐. 그러면 그 메모리를 누구랑 같이 쓰냐면 주 메모리를 나눠서 쓰는 건데, 그래서 그 주 메모리 중에 그래픽 쪽에 얼만큼을 할당할 거냐. 가끔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에 관련돼서 어떤 특수한 뭐를 라이브러리나 이런 걸 설치해서 쓰려고 하다 보면 그 기능을 사용할 적에는 요거를 32로 낮춰줘라. 뭐 이런 권고사항들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에 와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 메모리 쪽에 할당을 많이 해줘야 될 때가 있고, 사용하는 어떤 그 툴에 따라서 어떨 적에는 뭐 GUI 환경 같은 경우에는 그래픽 쪽에 할당을 해주는, 너무 할당을 해서 메인 메모리가 모자르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선까지는 또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저는 뭐 64나 128 정도에서 왔다 갔다 쓰고 있고, 근래에는 128에서 내려가 본 적이 없네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외부 원격 접속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입니다. 보안 쪽이 강화된. 그래서 그러니까 외부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부터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 내가 원하는 세팅들이 다 끝나고 내가 이걸로 하려는 일을 요 정도 선에서 가능한 거다 정해지면, 라즈베리 파이는 전원이 연결된 상태로 그냥 같은 네트워크에 어딘가 연결돼서 있을 뿐이고, 저는 그냥 그 네트워크에 연결된 아무 데서나 그 라즈베리 파이를 저 SSH나 이런 걸로 접속을 하게 되거든요. 원격으로 로그인 해가지고 그 상태에서 뭐 소스 파일 편집하고 컴파일 시키고 런 시키고 뭐 이런 것들을 다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환경을 꾸며놓게 되면은 라즈베리 파이한테 키보드나 모니터를 주렁주렁 안 달아놓고 쓸 수가 있으니까 편한 부분이 있죠. 예. 근데 직접 이렇게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어떤 일을 할 적에는 항상 그 준비는 해놔야 되겠죠. 예. 그래서 그 원격 접속 중에 SSH라는 Secure Shell이라는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하려면은 이 SSH 서버에서 돌아가는 데몬이 실행 중이어야 되는데, 이 서버에서 상주하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돌아가고 있는, 늘 돌고 있는 프로그램을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그 데몬이라는 그 용어를 쓰는데, 바로 SSH 데몬을 처음에 켜질 적에, 부팅 시에 얘를 그 메모리에 로드 할 거냐, 기본적으로 로드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거를 여기서 결정해 주는 메뉴가 이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요 SPI나 iSquareC나 이런 부분들은 그 여러분들이 그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이 공모전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조사하다 보면은, 난 요런 일을 하는 뭔가가 필요한데, 얘가 방식이 SPI래. 아니야, 얘는 iSquareC래. 이게 뭘까? 그러면은 그런 장치들을 연결할 수 있는 거를 얘가 갖고는 있는데, 여기서 활성화를 시켜줘야 그 기능이 어디에서 살아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GPIO, 유저 프로그래머블한 GPIO가 있다 그랬죠? 그 포트에서 이런 기능이 쓸 수 없게 돼 있다가 여기서 설정을 해주면 이런 기능이 살아납니다. 예. 그리고 요 시리얼에 해당하는 UART 부분은 일반적으로 콘솔 모드로 돼 있던 거를 얘네들처럼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설정을 여기서 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라즈베리 파이는 오디오 출력을 두 군데다 내보낼 수 있습니다. 하나는 HDMI고 하나는 아까 그 B 플러스 모델에서 뭐 이쪽으로 갔냐 하는 그 3.5파이짜리 스테레오 잭이 있죠. 그 중에 어느 걸 쓰겠다. 이쪽으로 무조건 출력을, HDMI로 무조건 출력하겠다. 아니면은 그 스테레오 잭으로 내보내겠다. 아니면은 뭐 자동으로 하겠다. 뭐 이런 거 설정합니다. 그리고 업데이트. 앞으로 여러분들이 숱하게 보게 될 어떤 뭐 제가 가르쳐 드리는 내용이나 아니면 검색을 하셔서 보시던가 할 적에 이거는 이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하고 이 라이브러리를 설치하려면은 뭐 이런 명령을 쓰는데 그 전에 업데이트 한 다음에 업그레이드, 그 다음에 설치 시작, 이런 과정을 여러 번 밟습니다. 그러면은 그 업데이트 업그레이드를 여기서 일단 하는 거고,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어떻게 어떤 명령을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골라서 실행을 시키면 알아서 해주도록 한 거고요. 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라즈베리 파이는 일단 기본적인 운영 체제가 시스템이 리눅스고, 그리고 이 리눅스라는 거는 개인 아니면 나 혼자 쓰는 운영 체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용하도록, 동시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운영 체제라, 그러니까 큰 서버 컴퓨터 같은 거 하나가 있고, 거기에 유저들은 다 이런 키보드 단말기, 키보드하고 마우스, 모니터와 키보드 정도만 있는, 그리고 메모리 정도만 있는 단말기를 쭉 연결해 놓고, 네트워크로 연결해 놓고, 각자 관리자한테 받은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접속을 해서 한 자원을 다 같이 사용하는, 그리고 그게 이제 가장 처음에 나온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개인용 컴퓨터라는 거를 이렇게 보급하기 전까지, 그 전까지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식은 그런 방식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방식을 지원해주는 운영체제로 대표적인 게 유닉스였고, 그 유닉스를 본따서 만든 공개 운영체제가 리눅스고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도 결국은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정함에 있어서 제가 파이라는, 처음에 기본적인 계정이 파이라는 계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이 치고, 그 다음에 아까 저기서 패스워드 안 바꿨으면 라즈베리라고 치고, 라즈베리는 중간에 P가 들어간다고 했죠. 라스프베리 이렇게 되겠죠. 그러고 들어갔을 적에 저는 누구예요? 그냥 일반 사용자 중에 하나인 파이라는 자격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게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로 운영되는 제대로 된 큰 시스템이라면 저 같은 유저들이 여러 명이 있어야 되는데, 얘는 나 혼자 쓰는 거기 때문에 파이만 있어요. 근데 내가 싫든 좋든 이 리눅스를 깔면은, 리눅스한테는 기본적인 계정이 누가 있냐면 루트라는 계정이 있어요. 루트. ROT, 루트. 그 계정이 관리자 계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은, 우리가 컴퓨터를 관리하는 일들은 전부 다 여기다가 프로그램을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런 여러 명이 사용하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다 관리자가 허가를 해주던가 관리자가 하던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오는 업데이트나 업그레이드나 이런 명령어는 파이가 할 수 있는, 일반 유저가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에요. 그래서 관리자로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아까 우리 라즈베리 파이를 처음에 설치해서 나왔을 때 라스피 컴피그라는 설정 메뉴에서 나오는 메뉴 항목들을 살펴본 거고요. 요거는 실제로 우리가 키트를 켜서 한 개씩 설정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고 나면은 그 과정이 끝나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뜨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패스워드 넣고, 그러면 처음에 아이디는 패스워드고, 파이고 패스워드가 라스프베리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이런 프롬프트가 나오는데, 이 프롬프트라는 게 뭐냐면은, 이제 너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받아들일 준비가 됐다. 컴퓨터가 사용 준비가 됐다는 걸 나타내는 거고, 여기에 바로 우리가 설정한 호스트네임이 나오는데, 이 호스트네임을 별도로 바꿔주지 않으면 이렇게 라즈베리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제가 만약에 파일을 로그아웃하고 루트로 들어간다면, 루트는 좀 특별한 경우니까 파이 말고 다른 유저를 등록할 수도 있어요. 예. 여러 명 얼마든지 등록할 수 있어요. 그럼 파이 말고 다른 유저들이 등록되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아이디로 만약에 로그인 한다면 그 유저 아이디 뒤에 요 골뱅이 뒤에 이 호스트 이름, 요런 형태의 프롬프트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제 프롬프트라는 거는 실제로 프롬프트의 모양을 결정하고 있는 거는 사용하는 어떤 리눅스 상에서는 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슨 쉘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프롬프트에 이런 정보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라즈비안에서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익숙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살펴본 거를 한번, 자, 여기서부터가 되겠죠. 자, 그 앞에 있는, 책상에 있는 실습 키트를, 잠깐만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 꺼내지 마시고, 10분간 휴식하시고 이따가 뵙겠습니다. 시작하시기 전에 일단 앞에 화면 잠깐 주목해 주시고요. 지금 이거는 제가 지금 교육용 PC에서 제가 갖고 온 라즈베리 파이에 원격으로 접속한 화면인데, 일단 이 화면을 기준으로 보시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직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일단 준비가 된 다음에 해서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장비를 켜시면 일단은 라즈베리 파이만 꺼내 보도록 하죠. 라즈베리 파이만. HDMI 케이블이 있는데, 자, 요 까만 케이블을 찾아서 같이 꺼내서 자, 이 HDMI 케이블을 일단 앞에 있는 모니터에 꽂도록 하죠. 앞줄에 계신 분이 뒷줄 거를 꽂아주시면 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모니터 말고 노트북을 치우는 게 차라리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 케이블 빼세요. 지금은 노트북 쓸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이 시간은. 그러니까 노트북을 차라리 접고 그 위에다가 라즈베리 파이를 올려놓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지금 작업 공간이 협소한 관계로 자, 그러면 이제 키보드하고 모니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요. 자, 여기 모니터는 여기 HDMI에 꽂아야 되고, 모양이 뒤집거나 바로 놓거나 해서 딱 맞지 않으면 꽂지 않죠. 무리해서 끼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키보드 연결했고, 엑스 윈도우에 들어가려면 마우스가 필요하겠지만, 아직은 설정 단계이니까, 자, 키보드와 모니터가 연결된 상태에서 여기 전원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전원을 공급할 케이블은 어느 거냐면은,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얘기를 다 듣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키트 중에 또 까만 케이블이 가느다란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이 있습니다. 마이크로 5핀 USB 케이블은 어디에 쓰죠? 저 안드로이드 폰들 충전용 케이블을 똑같이 생겼죠. 데이터 케이블. 그 케이블을 꺼내서 노트북의 USB 포트에 USB를 꽂고 마이크로 5핀 쪽을 전 라즈베리에 꽂는데, 라즈베리에 꽂는 순간 이제 컴퓨터가 기동이 돼서 시작이 되는 거니까 그게 꽂는 순간 컴퓨터가 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꽂기 전에 준비 다 하고 이제 화면 볼 준비한 상태에서 키보드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서 꽂아주시면 되겠어요. 노트북에서 전원이 안 나오는 경우에는 노트북의 아래에 있는 알림 아이콘에서 전원 관리에 들어가서 어댑터가 전원이 공급되고 있을 적에는 절전 모드로 들어가고 전원을 차단하고 이런 옵션들을 다 꺼주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로 5핀을 꽂는 순간 이런 화면이 나오고, 이게 쭉 지나가서 부팅이 다 되고 나면 이런 화면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아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자, 화면에 라즈베리 파이 설정 메뉴 라스피 컴피그 화면이 뜨지 않았다. 예.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자, 잠깐만요. 요런 상태예요, 그러면? 이런 상태예요? 그러면은 그 윈도우 같은 게 떴어요? 아, 켜는 중이야? 아, 그 로그인 상태로 되어 있으신 분들은 자, 지금 만약에 이 화면이 안 나오고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면 저렇게 앞에 제가 메모장에 써놓은 것처럼 파이라고 로그인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에다가 RASPBERRY를 쳐주는데 이 패스워드가 입력될 때 한 글자가 입력될 때마다 뭐 별표가 딱딱 표시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입력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신껏 닫히고 엔터를 쳐서 로그인이 되면 되는 거고 아니면 다시 파이 라스프베리 이걸 잘 쳐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얘가 기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리눅스나 유닉스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여러 명이 자기가 원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접속을 하는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BREY 베리가 BREY 아니에요? 맞아요, 이거. 맞나? 예. 그러다 보니까 보안이라는 측면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운영체제입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는 사람이 제가 몇 글자짜리 암호를 쓰는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과정을 겪고 나면 이렇게 돼 있겠죠. 지금 저처럼. 용화면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죠. 자, 여기까지가 준비가 아직 안 된 사람들은 손 한 번만 들어보세요. 자, 요 손 든 분들 좀 도와주십시오. 자, 이런 경우는 뭐냐면 케이블 끝까지 안 꽂힌 거예요. 케이블 끝까지 아니, 파리 쪽이 쑥 넣어줘야 되는데. 그리고 참고로 이 과정을 지금 접수를 받을 때 타겟은 중고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대상이신 분들은 답답하더라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걸 갖고 어필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 지금 첫 번째 설정 화면 expand 파일 시스템. 자, 지금 이 상태에서 키보드가 연결이 되어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키보드에 있는 방향 조절하는 화살표 키를 위아래로 움직이시면 이렇게 이 빨간 막대기가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자, 이거를 1번에 놔둔 채로 엔터를 치시거나 지금 치는 거 아닙니다. 아니면 이 상태에서 탭 키를 치시면 요렇게 밑에 셀렉트나 피니시나 지금 피니시 하면 설정하면 끝나니까 이 상태에서 셀렉트 해 놓고 엔터를 치시거나 그냥 1번에 있는 채로 엔터를 치시면 익스펜드 파일 시스템이라는 어떤 설정을 하러 메뉴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익스펜드 파일 시스템에다 대고 엔터를 쳐주세요. 자, 그러면 얘가 뭐라고 했냐면은 루트 파티션이 이제 사이즈가 바뀌어서 파일 시스템이 인라지드 커졌다. 예? 그래서 다음 다시 리붓을 하고 나면 조정된 크기가 반영이 돼서 8기가였는데 4기가밖에 안 써.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미지 자체가 8기가 가진 사람도 4기가 가진 사람도 16이고 32 가진 사람도 다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제공된 우리가 다운받을 수 있는 건 4기가짜리예요. 근데 4기가를 받았는데 4기가가 아닌 사람들은 남은 공간을 쓸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원래 우리가 디스크를 사용하려면 디스크를 일단 파티션이라는 개념으로 한번 나눠주고 나눠진 파티션을 다시 트랙이나 섹터를 구분해주는 무슨 포맷 같은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사용을 하게 되는데 그 전에 무슨 로지컬 드라이브든 확장 드라이브든 할당을 하고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부트 파티션 56메가는 리눅스나 윈도우에서 다 볼 수 있는 파티션 만들어 놓고 이걸 가지고 컴퓨터가 켜졌어요. 켜지고 나서 이 모든 리눅스를 관리하는 파티션은 루트라는 파티션인데 그거는 지금 56메가를 뺀
4기가에서 그만큼만 있었는데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사용 안 한 파티션이 안 잡힌 부분까지 그 루트 파티션이 확장이 돼서 남은 공간을 다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은 확장이 하라고 세팅은 바꿔놨지만 이게 적용이 되려면 이게 한번 시스템이 초기화가 돼야 되는 거죠. 예,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다고 당장 새로 시작하지 말고 이거 고치면 새로 시작할 것들이 많으니까 일단은 고쳐야 될 것들을 우리가 변경할 것들을 다 변경하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엔터 치시고 자, 그러면 1번은 설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유저 패스워드인데 지금 바꾸는 유저는 누구예요? 파이. 예. 아, 그리고 이 과정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루트의 패스워드도 정해줄 겁니다. 근데 이제 루트 패스워드는 현재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시스템이 처음으로 켜진 상황이고 그 아무도 설정을 안 해놓은 상태라 루트라는 계정은 존재하는데 패스워드조차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상황이라서 처음 1회는 우리가 그 패스워드를 정해주고 갈 거예요. 정해주고 갈 건데 일단은 그거는 자 우리는 지금은 뭘 바꾼다고요? 파이의 패스워드를 바꿀 겁니다. RASPBERRY 너무 기니까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 이제 그 패스워드 파이 유저의 패스워드를 바꾸겠다는 거죠. 네, 다시 한번 엔터를 치면 지금 새 패스워드를 넣으라고 프롬프트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나왔어요? 새로운 유닉스 패스워드를 쳐라. 그럼 여기다가 소문자 PI를 치고 엔터를 친데 PI를 칠 적에 이게 뭐 별표가 하나씩 그려져서 P 쳐졌구나 I 쳐졌구나 모른다 그랬죠. 그러니까 파이 치고 엔터 딱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볼 거예요. 그 두 번이 다 맞아야 패스워드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그 두 번째 패스워드를 쳤을 적에 그 메시지가 나오는데 시스템 메시지를 잘 봐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너 아까 거랑 다르게 쳤으니까 다시 쳐라 뭐 이런 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랬는데 그게 나온 걸 무시하고 넘어가 버리면은 나중에 파인 줄 알고 파이를 열심히 치는데 파이가 안 바뀐 거죠. 예,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파이라고 지금 쳤는데 화면상에는 아무 변화가 없어요. 엔터. 다시 한번 파이 엔터. 아, 너무 빨리 지나가네. 방금 뭐라고 했냐면 이제 파이 패스워드가 성공적으로 바뀌었다. 뭐 successfully 뭐 changed 뭐 이런 거 나왔을 겁니다. 아, 여기 나왔네. 예. 지금 나왔군요. 예. 이게 시스템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이렇게 나와야 패스워드가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 다른 메시지가 뜨면은 패스워드가 안 바뀐 거고 그때는 로그인 할 때 다시 바꾸든가 원래 패스워드를 넣든가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enable 이게 지금 disable 그러니까 설정이 안 돼 있는 게 기본값이에요. 근데 방금 전에 그 한 분이 이게 설정이 돼 있으신 분이 한 분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들어가서 이거를 그 첫 번째가 콘솔 텍스트 그러니까 텍스트 콘솔이고 두 번째가 이게 이제 그 파이로 접속했을 경우에 X 윈도우 환경으로 GUI 환경으로 부팅을 하겠다는 건데 다 같이 그냥 첫 번째에다 놓고 엔터 한번 치겠습니다. 자, 여기 예, 여기서 첫 번째에다 놓고 엔터 치신 걸로 알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옵션 좀 발음하기가 어렵네.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옵션에 들어가 보면은 세 개가 나왔죠. 첫 번째가 로케일이고 두 번째가 타임존이고 세 번째가 키보드 레이아웃인데 자, 순서대로 로케일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 로케일에 들어가면 오래 기다리셔야 되니까 이게 왜 아무 짓도 안 하지 하고 막 엔터를 계속 친다든지 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고요. 저는 이거 지금 제 화면은 이게 파이에 직접 연결된 화면이 아니죠. 윈도우에서 파이로 접속한 상태에서의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저렇게 뭐 그 QQQQ 뭐 XXX 이런 게 아니라 예쁘게 선으로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 화면은 요거는 문자 코드가 달라서 그래요. 이게 지금 윈도우 시스템의 949 페이지 그 시스템 코드 페이지 949 949 페이지 그
캐릭터 맵을 쓰다 보니까 UTF-8하고 저런 데서 부딪히네. 하여튼 여기서 지금 요 위아래 화살표로 왔다 갔다 하는 빨간 점이 지금 올 로케일에 위치하고 있는 거를 하나씩 내려볼게요. 내리다 보면 이게 어디가 있냐면 UK인가 GB인가 뭐 유나이티드 킹덤 아니면 그레이트 브리튼인데 둘 다 뭐 영국이라는 소리니까 거기가 있을 건데 자, 요게 뭔가 표시가 있는 데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 별표 하나 지나갔죠. 이거는 제가 바꿔놓은 거라서 잉글리시 US에 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잉글리시 그때 GB 대영 제국이라는 뜻이죠. 되게 그 옛날에 식민지 많을 적에 이게 GB 중에서 아마 UTF-8에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있죠.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는 스페이스바를 한번 쳐주시면은 걔가 없어질 거예요. 없어졌나요? 그러시면은 밑으로 좀 더 내려서 잉글리시 UK US UK 아니고 US고 ISO 말고 UTF-8 이게 왜 거기가 있지? 잠깐만요. 이거 아니고 잉글리시 US 중에 여기입니다. 여기. 이거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잘 확인하세요. 그 EN_US인데 EN_US 중에서 ISO 어쩌고 아닙니다. EN_US 중에서 UTF-8입니다. 그리고 EN 뒤에 뭐 이런 거 이게 다 뭐야? 다 영어권 나라인데 잉글리시인데 NG는 뭐 NZ가 뉴질랜드고 그다음에 뭐 PH는 필리핀, SG는 뭐 싱가포르 뭐 이런 거거든요. 같은 영어권인데 근데 우리는 잉글리시 US 그리고 문자 코드는 UTF-8 리눅스에서 사용하는 UTF-8 코드에 맞춰서 저기다 대고 제가 스페이스를 치면 이게 아니에요. 치고 얘는 없애고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하죠. 우리가 이따가 한글도 쓸 필요가 생길 테니까 뭐 보통은 별로 쓸 일이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 라즈베리 파이의 그 오픈 소스들을 활용하려다 보면은 또 이제 인터넷상에서 검색을 하는데 검색을 라즈베리 파이가 아닌 딴 데서 했을 경우에는 다른 컴퓨터로 검색을 했을 경우에는 검색한 내용을 보는 자리에서 이렇게 카피라고는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로 웹브라우저를 실행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검색어를 한글로 쳐야 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겼을 적에 한글이 설치 안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그때 호환성을 좀 보장하기 위해서 KO를 찾아야 됩니다. KO. KO 여러 개 있는데 KO_KR 두 개가 있네요. KO_KR 두 개 중에 두 중에 어느 걸까요? 그렇죠. UTF-8. 이제 저 UTF-8 저런 그 어떤 문자열에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겠죠. UTF-8 해놓고 자 여기까지 했으면 탭을 쳐서 OK가 선택되게 하시고 거기서 엔터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자 요거는 지금 설치한 로케일 두 개 중에 어떤 걸 기본값으로 쓰겠느냐. 로케일이 하나만 설치되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기술들은 전부 다 영어권에서 이렇게 넘어왔고 우리는 한글권에 있다 보니까 요 기본 로케일을 그냥 잉글리시에 놓고 쓰는 게 여러모로 편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여기다 놓고 다시 OK 선택하고 엔터 치시고 자 지금 설치가 되면서 지금 잉글리시 UTF-8 로케일에 관련된 파일들이 설치되는 거를 콘솔 메시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잉글리시 끝나고 이제 뭐가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그죠?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컴퓨터가. 그리고 작업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대로 선택이 된 거고. 예, 아까 거기서 제대로 골랐으면 저것도 맞는 거죠. 예. 자, 끝나면 이런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잠깐만요. 하시다가 백스페이스 계속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이렇게 떼고 있는데 그럼 그 키가 먹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까 되는 대로 이게 느려지니까 계속 눌러버려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거. 예,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네들은 우리가 사실은 아까 그 콘솔 프롬프트 상에서 직접 이 로케이를 바꾼다든지 하는 명령어들을 갖고 실행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내가 친 명령어가 수행된 게 쭉 지나간 다음에 다 했으면 프롬프트가 다시 나오고 또 이렇게 하고서 엔터 치면 또 쭉 하고 이 과정을 지금 일종의 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메뉴로 작동을 시키고 있는 거니까 그 메뉴에서 우리가 선택한 일을 얘가 하는 동안에는 아까처럼 까만 바탕에 흰 글씨 나오는 그런 콘솔 화면에서 작업 화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딴 거 자꾸 건드리시면 컴퓨터가 괴로워서 다른 짓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옵션에서 지금 로케이를 설정했는데 지금 화면은 다시 메인 메뉴로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3번 메뉴에서 설정 안 한 게 두 가지가 더 있으니까 다시 3번이 아니고 4번 메뉴, 4번 메뉴에서 자, 로케일은 우리가 바꿨고요. 이제 타임존을 바꿔야겠죠. 그 원래 컴퓨터에는 그 달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시계가 들어있어요. 시계가 들어있어서 시간을 한번 설정해주면 그 시간을 계속 킵을 유지를 하게 되는데 지금 라즈베리 파이는 그게 없어요. 리얼타임 클럭이라는 그 부속이 얘는 빠져 있고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으면 네트워크를 통해서 시간을 동기화하는데 네트워크가 끊어지면은 그냥 켜지면은 항상 초기 값으로 어떤 시간으로 얘가 생산될 때 들어가 있던 어떤 그 시스템 파일의 시간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이때 로케이를 맞춰줘야 네트워크 시간을 받아올 적에 엄한 뭐 태평양 쪽 시간을 받아온다든지 뭐 저희 뭐 그리니치 천문대 쪽에 그쪽을 받아온다든지 이런 일이 없죠. 체인지 타임존에 들어가서 자 4번에 2번이죠. 자 여기서 뭐 아프리카 아메리카 어쩌고 나왔는데 아시아 맞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은 넌 오브 어바버 위에 있는 것들 중에 어떤 것도 아니다. 거기는 어딜지 궁금한데 참 개인적으로 이 메뉴를 볼 때마다 여기는 어디가 속하는 데가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해보는데 아직은 생각나는 데가 없어요. 자, 아시아에 놓고 엔터 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는 S에 서울에 선택이 돼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딴 데 가 있을 테니까 그레이트 브리튼이든 뭐 하여튼 영국에 가 있을 거예요. 기본값이. 근데 쭉 내려서 S 여기 도시 이름으로 나오죠. 타임존은. 예. 서울에다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다 엔터 치셔도 되고 OK로 옮겨서 엔터 치셔도 되고 그리고 이런 데서 뭔가를 선택했을 적에 이 화면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오래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성격의 설정 메뉴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가만히 두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4번의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옵션에서 1번이 뭐죠? 로케일, 2번 타임존, 이제 3번이 키보드 레이아웃인데 키보드 레이아웃을 보통은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지난번 실습을 하면서 보니까 요 시프트 샵에 해당하는 녀석에 그 영국 파운드와 기호가 들어 있어가지고 그 다른 데서 샵을 찾느라고 다들 오만 거 다 눌러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밖으로 들어가서 이것도 제가 US에다가 디폴트로 맞춰놓고 나니까 잘 나오더라고요. 자, 그 키보드 레이아웃에다 대고서 4번에 3번 메뉴에 대고서 요런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어쨌든 앞에 제네릭이라고 시작되는 애들은 다 어떤 표준 키보드들이니까 근데 요 뒤에 인텔이라고 붙었으니까 뭐 한 104키 제네릭 표준 104키 뭐 요 정도에 대고 엔터를 치죠. 자, 그러면 표준 104키들 중에서 여기 나온 애들이
저는 이미 한번 바꾼 화면이라 지금 잉글리시 US 쪽에 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이게 어디 UK 쪽이나 뭐 GB인가 UK 쪽에 가 있잖아요. 예, UK. 그렇다면 잉글리시 US가 나와야 되니까 US가 안 나왔으면 이 전 화면으로 다시 가야겠습니다. 이 전 화면. 그리고 잠깐만요. 자, 계속 캔슬 시켜서 빠져나오면 다시 이쪽 화면으로 돌아올 수 있고요. 여기서부터 인터내셔널레이션 옵션에서 키보드 레이아웃에서 자, 일단 여기서 준비되셨으면 지금 저는 이게 나왔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나왔죠? 예. 예, 거기서 표준 키보드 101키든 104키든 둘 다 좋습니다. 예. 거기서 들어가서 여기에서 잉글리시 US를 찾아주시면 되겠죠. 여기가 US가 아니고 여기가 US가 아니고 뭐 UK인가 GB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거든요. 그걸 US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잉글리시 US 뭐 옆에 뭐 체로키 어쩌고 저쩌고 다 빼놓고 그냥 메뉴에 있는 여기다 대고 엔터를 쳐서 선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키보드 레이아웃을 고르러 들어온 건데 여기서 그냥 첫 번째 디폴트 포더 키보드 레이아웃 디폴트에다 놓고 디폴트를 선택하겠습니다. 자, 디폴트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거는 이제 키보드에 뭐 추가적으로 왜 그 인터넷 바로 접속하는 키나 뭐 이런 것들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이것도 No Compose 키에다 놓고 를 칠게요. 그 다음에 잠깐만 기다려. 여기 다 보세요. 지금 요거는 뭘 물어보는 거냐면 X 윈도우를 종료하는 키로 Ctrl Alt 백스페이스를 사용하겠느냐. 그래서 이것도 사용한다. 자, 이렇게 하면 뭔가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설치를 할 거예요. 그럼 여기 설치가 되는 동안 저 지금 중간에 곳에 가 있거나 이러신 분들은 손만 들어주세요. 이거요. 꺼져서. 파워가 꺼져서. 그러면 이제 파이 아까 바꾼 게 뭐 적용이 됐겠지? 파이로 들어가서 수도 라스피 컴피그 해서 4번 메뉴에 쫓아오면 돼. 바로 이게 나왔네. 아직 이게 저기 안 돼서. 엔터 친 거예요? 엔터를 먹은 건가? 여기 저기 나왔구나. 그리고 자기는 다 하라는 거 다 끝내고 기다리는 거고 왜 명찰들을 안 걸고 있어? 이름을 모르게. US로 바꾼 다음에 여기서 제대로 설명 못 들었어요. 디폴트 노 컴포즈 예스. 요거는 뭐라고? 컨트롤 알트 요 키를 X 윈도우를 종료하는 키로 쓰겠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옵션은 다 끝났고요. 자, 5번. 자, 이네이블 카메라를 요거를 카메라 실습을 할 때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6번은
라즈베리 파이 사용자 중에 누군가가 그 사용자들의 위치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는 웹사이트에 내 라즈베리 파이를 등록하겠다라는 건데 전혀 쓸데없는 거니까 그냥 넘어가시고요. 오버클럭도 그냥 기본값 그대로 두고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뭐가 있나 한번 볼까요? 오버클럭 한 4가지 정도 옵션이 있는데 여기 뭐 이제 뭐라고 이제 경고가 나왔을 겁니다. 이거는 뭐 문제가 생기면 다 네 책임이지 뭐 사용자가 감수해라 뭐 이런 얘기고, 지금 오버클럭을 안 했을 적에 사용 클럭이 700MHz로 돼 있고 그거를 800MB, 900MB, 151GB까지 지금 오버클럭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보시면은 700이나 800은 클럭은 바뀌었지만 저 끝에 보면은 그 오버 볼테이지는 그냥 0이니까 사용 전압은 바뀌지 않았어요. 여기 보시면 그 오버클럭을 안 한다 아니면 그냥 제일 안전하게 했을 경우에는 요 사용 전압은 안 바뀌는데, 이때부터는 이 고속의 클럭으로 동작하게 되면 전력 소모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 전원 공급도 이렇게 조정을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2번 단계, 6번 단계로 볼티지를 뭐 아마 그렇다고 해서 뭐 굉장히 5V가 10V가 되는 건 아니고 5점 몇 볼트 뭐 이 정도로. 자, 그래서 요거는 그 일단 뭐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나중에 굉장히 이런 문제가 그 자신이 구현하려는 그 작품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됐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을 때 한번 좀 해보는 정도로. 그래서 얘가 지금 오버클럭 안 하는 걸로 골랐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고, 다시 이쪽으로 나왔고요. 자, 요 8번이 안에 메뉴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메뉴는 어드밴스드 옵션이기 때문에 안에 들어가면 메뉴 번호에 A자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어드밴스드 옵션에 1번 메뉴, 2번 메뉴, 그래서 다 메뉴 앞에 A자가 붙어 있어서 이 메뉴에 들어와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자, 오버스캔은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필요 없는 옵션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컴포지트, 그러니까 그 노란색, 노랗고 빨갛고 하얗고 하는 그 노란 쪽으로 나오는 비디오 신호를 사용하는 모니터를 사용했을 적에는 그뭐 주사선이 흔들린다든지 이럴 적에 오버스캔 방식을 쓰면 깨끗하게 가독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올 때는 모르는데 아까처럼 까만 바탕에 콘솔로 글씨가 나올 적에 그 CRT 모니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지금 내가 입력한 글자가 이게 A가 입력됐는지 뭐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때 이제 저거를 써서 개선되는 모니터들이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 예. 그리고 호스트네임은 지금은 호스트네임이 뭐라고요? 호스트네임이 지금은 라즈베리 파이로 돼 있죠. 그래서 그거는 이거 다 마치고 밖에 나가면 요걸 종료하고 나오는 화면에 보면은 파이 골뱅이 라즈베리 파이,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라는 그 호스트 컴퓨터에 파이가 접속해 있다 뭐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스트 네임도 뭐 나중에 필요하시면 바꾸도록 하고, 저는 바꿔놨었다가 되돌려놨어요. 이걸 보여줘야 되다 보니까 또 이제 배우시는 분들이 보는 화면이랑 틀리면 저건 왜 저래 막 이럴 것 같아가지고 저는 되게 짧게 고쳐놨다가 외려 다시 되돌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메모리. 자, 요게 지금 어드밴스드 옵션의 3번 메뉴였죠. 자, 요거는 지금 그 컴퓨터로 치면 VJ 카드한테 메모리 얼마큼 쓰게 할래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집에서 쓰는 데스크탑 몰라도 그 보급형 노트북 쓰면 전부 다 메인 메모리를 VJ 카드가 공유해서 쓰고 거기 얼마큼 할당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가 있는데 일단 128에 놓고 쓰고, 제가 이제 그동안 그 인터넷 검색해서 뭐 필요한 어떤 것들을 그 누군가가 라즈베리 파이로 미리 뭐 이런 걸 해봤대. 아, 그래? 그런 오픈소스 좀 갖다 써야지 하고 갔을 적에 걔네들이 자기가 만든 자료를 배포할 적에 이거는 기본 메모리를 많이 요구하므로 요 메뉴에서
32로 정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가끔 있어요. 예, 그럴 때 여기서 바꿔주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뭐 64나 128 정도면은 무리가 없습니다. 뭐 어떤 작업에도. 그래서 128에 놓고 갈게요. 예, 지금 1번, 2번 다 설정 안 하고 3번 메뉴 하나 설정하고 나왔는데, 다시 제일 바깥 메뉴에 있어요. 그러니까 메인 메뉴에 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다시 어드밴스드 옵션에 들어가서 요번에는 자, 요 SSH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화면이 바로 제가 제 윈도우 시스템에 깔려 있는 노트북에서 SSH라는 그 어떤 약속으로 프로토콜로 그 제 라즈베리 파이 여기 놓여 있는 거에 지금 로그인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라즈베리 파이에 키보드를 달고 로그인한 게 아니라 같은 네트워크에 있는, 그래서 제가 같은 네트워크에 안 있을까봐 제가 그 집에서 이걸 갖고 와서 같이 꽂았죠. 여기다가. 예, 이렇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같은 네트워크에 있을 테니까. 그러면 이런 식의 원격 접속을 하려면은 바로 이 SSH를 지원해주는 데몬이라는 게 컴퓨터가 시작될 때 실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활성화시켜준다. 주든지 말든지 하는 메뉴가 되겠고요. 이번에 들어가서 자 Initial SSH Generation Still Running. 이게 초기 값이 이거 쓰도록 돼 있고 이미 SSH 데몬이 러닝 실행 중이라고 지금 나왔죠. 기다렸다 다시 해보라 그러는데 그냥 엔터 치면 되겠죠. 그리고 저랑 같은 화면인가요, 다들? 아니신 분들은 뭐 어쨌든 활성화 시키는 걸로. SSH는 아주 자주 쓰는 녀석이니까 요건 띄워놓는 게. 저는 이미 떠 있는데 또 실행하라 그랬더니 에러가 난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뭐라고 나오냐면 다음번 부팅 때부터 이게 적용이 될 거다, 뭐 이런 메시지가 나왔을 겁니다. 자, 그러면 8번에 남은 옵션들이 SPI, I2C, 시리얼 오디오, 일단 다 보고 나오죠. 일단 어떤 주변 장치를 쓸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SPI를 살려놨어요. yes라고 했어요, 이거. 그래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SPI. 그러니까 이 SPI라는 건 어디 존재하는 녀석이에요?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쓸 수 있다는 그 GPIO 핀들 중에 어떤 핀들을 SPI라는 거를 형식으로 연결되는 장치를 낄 수 있는데 그 핀들을 SPI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거냐라는 걸 지금 하라 그런 거예요. 왜냐면 제가 SPI 장치를 썼을지, 여러분들이 지금 공모전에 낼 작품을 아직 구상 단계거나 거기에 쓸 어떤 파트리스트가 정확하게 나온 건 아닐 텐데 아직 뭘 쓸지 모르는데 이거 SPI래 사와서 SPI 규격으로 연결을 했어. 연결했는데 아무리 프로그램을 이걸 받아서 설치해봐도 안 돼. 왜? 이걸 안 살려놓으면 그쪽으로 전원이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시켜주는 거야. 그리고 SPI보다도 더 자주 사용되는 게 여기 아까 다시 8번으로 들어와서 여기 iSquareC라고 하는 거. SPI는 연결되려면 4가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쟤는 핀을 4개를 잡아먹을 거야. SPI를 연결하면. 근데 iSquareC는 2가닥을 연결하고 얘가 얘한테 연결된 다음에 다른 장치에 연결되고 다른 장치에 연결되고 마구 연결이 돼도 돼요. 그래서 iSquareC를 지원하는 장치를 여러 개를 계속 달 수가 있어요. 그리고 iSquareC를 지원하는 장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일종의 모션 센서에 해당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 규격이라고 봐도 되죠. 모션 센서 기울기 센서라든지 이렇게 X 방향, Y 방향 가속도 센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 규격을 사용하죠. 이것도 활성화 시켜주도록 합시다. 자, 기본값으로 얘를 사용할 수 있게 하겠느냐. 그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리부팅이 되면은 처음부터 커널이 그걸 불러오겠다.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저 커널이라는 단어도 자주 보게 될 텐데, 뭐라고 해야 될까? 핵심이 되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리눅스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코드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리눅스의 호환성을 따질 적에 내가 사용하는 리눅스와 당신 사용하는 리눅스가 커널이 서로 같은지를 제일 먼저 비교해 봅니다. 그래서 그게 같다면은 같은 버전의 그 패키지를 쓸 수 있는데 그게 다르다 그러면은 근데 구할 수 있는 게 나는 커널 2.6을 쓰는데 커널 2.5밖에 못 구한다. 그럴 경우에는 2.5를 해서 사용되는 거를 이렇게 복사하거나 설치해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내가 쓰고 싶은 프로그램에 그 소스 코드를 받아다가 2.7에서 빌드를 해야 컴파일을 새로 해야 사용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커널은 그런 뜻이고 앞으로 자주 보게 될 단어로서 잠깐 언급했어요. 자, 그래서 어드밴스 옵션에서 우리가 아이스큐어C까지 받고 이 시리얼 이건 정말 중요하죠. 이 시리얼은 여러분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는 정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라즈베리 파이 아니라 뭐 아두이노 같은 걸 사용. 아두이노 뭔지 들어보신 아두이노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아두이노 뭔지 무슨 아두이노는 뭐 라즈베리 파이하고는 좀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만은 이 요즘에 이런 어떤 이런 뭐라고 하죠? IoT라든지 또 ICT DIY라든지 뭐 이런 말, 이런 어떤 메이크페어 뭐 이런 분위기, 요 세계적인 어떤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오픈 소스 플랫폼들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얘가 외부랑 다른 그 보드 바깥쪽에 있는 어떤 다른 컨트롤러나 다른 컴퓨터하고 뭔가를 주고받아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제일 많이 사용되고 제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리얼이라는 녀석이죠. 라즈베리 파이도 시리얼을 지원하고요. 얘는 시리얼 포트를 쓴다 안 쓴다가 아니라 지금은 시리얼 포트가 뭘로 되어 있냐면 제가 지금 그 SSH로 원격 로그인을 해서 저 화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시리얼을 통해서 로그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를 그 시리얼 콘솔이라고 하고 모든 유닉스나 리눅스 시스템에는 기본적으로 그 기능이 있어서 네트워크가 잘못됐을 적에 최후의 수단으로 시스템의 설정을 바꾸거나 복구하기 위해서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 라즈베리 파이의 시리얼 포트가 바로 그 시리얼 콘솔 모드로 연결이 돼 있는 게 아마 기본값일 겁니다. 그거를 그 콘솔이 아닌 다른 모드로 외부와의 아까 우리가 하는 그런 그 작품을 만들거나 이럴 적에 외부와의 연결을 위해서 쓸 거냐 그냥 그 본연의 고유의 목적대로 쓸 거냐 이건데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엔 그 UART라고 하는데 시리얼 포트가 딸랑 1개 지원되는데 그거를 콘솔 모드로 놔버리면은 만약에 이걸로 만든 녀석이 다른 어떤 아두이노 보드랑 뭐 아두이노 보드에 달려있는 무슨 센서 값이나 이런 거를 얘가 받아서 값이 그렇게 됐으면 너 모터를 이쪽 방향을 값을 더 키워라 뭐 이런 일을 해야 될 때 교신할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우니까 그냥 그런 모드로 사용하게 콘솔 모드로 사용하지 않고 내 임의의 모드로 쓰겠다라는 걸로 설정하는 게 좋을 거고 만약에 그런 게 더 필요할 경우에는 보통 USB로 확장을 하게 되고 지금 B 플러스 같은 경우에 USB 포트가 B 모델에 비해서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활용하게 되면 그쪽을 통해서 더 추가가 될 수도 있어요. 일단은 얘 설정은 자 로그인 쉘로 지금 이게 로그인 쉘로 쓰지 않는다가 기본값이라네요. 네, 로그인 쉘로 쓴다는 게 제가 말씀드린 그 어떤 이머전시 할 때 그 로그인 방법으로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그거가 아니라 이거를 노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 시리얼 포트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장치랑 교신할 수가 있는 거죠. 통신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디세이블드 됐다고 나오는데 사실 이게 디세이블드 된 게 아니라 저 입장에서는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예. 만약에 이게 그 로그인 쉘로 쓰고 있을 때 우리가 만든 보드랑 연결을 했을 경우에 통신이 안 되는데
그럴 적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인터넷 검색 같은 거에 보면은 그 부트 SD 카드를 컴퓨터에 꽂으면은 부트 영역만 보이는데 거기에 있는 뭐 cmd.txt하고 또 뭐 텍스트를 열어가지고 메모장으로 어디를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고쳐줘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게 고쳐지는 거죠. 예. 자, 그렇게 해서 어드밴스드 옵션의 시리얼까지 받고, 자, 이제 오디오 남았고 업데이트 남았는데 일단 오디오는 얘는 오디오 출력을 라즈베리 파이는 두 군데로 할 수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HDMI는 뭐 원래가 그렇게 나온 거죠. 고화질 영상이랑 오디오를 같이 나오도록 디지털로 나오는 거죠. 그쪽으로. 그러면 3.5파이 스테레오 잭 쪽으로 나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 디지털 출력이 아니고, 그래서 오디오를 어디다 놓고 쓰겠느냐, 그냥 오토에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냥 GPR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PWM이라는 걸 쓸 수가 없는데, 그거를 또 이제 뒤져보니까 또 누가 쓰게 해놓은 게 있어서 그걸 쓰려고 하면 오디오가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디오 쪽 출력을 어떤 아날로그 출력으로 써먹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그냥 HDMI에 맞춰 놓으시는 게 낫고, 일반적으로는 오토에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드밴스드 옵션을 다 봤나요? 업데이트 빼고 다 봤죠? 업데이트를 지금 하려면 여러분들이 전부 다 동일하게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이어야 되는데, 일단 아마 지금 어저께 저희가 안 되는 인터넷이 안 되는 자리에 네트워크를 설치를 하긴 했는데, 일단 자, 업데이트 한번 해보죠. 해서 여기처럼 이 업데이트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에러가 나오고 있거든요. 인터넷에 업데이트해야 될 원본 파일이 있는 곳에 접속이 안 돼서 일어나는 에러인데, 이건 아마 제가 이제 따로 연결한 인터넷하고 상관없는 연결을 둘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가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다 끝났으면, 그래서 지금 업데이트가 안 됐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인터넷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업데이트 명령을 실행시켜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설정이 끝났으면 여기서 피니시를 할 건데, 피니시를 하게 되면 우리가 컴퓨터를 재시작해야만 적용되는 옵션을 건드린 게 있으면 재시작을 할 거고, 아니면 그냥 커맨드 프롬프트로 빠져나올 것이고, 그리고 이게 처음으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들어와 이 메뉴에서 이 라스피 컴피그를 마치는 경우하고, 누군가는 몇 명은 라스피 컴피그를 실행시키신 분들은 그거를 수동으로 리부트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따로 명령어를 적어 드릴 테니까 기다리시고, 다른 분들은 그냥 피니시에 놓고 피니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처음에 실행됐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저처럼 이런 화면이 나오신 분들은 여기다가 뭐라고 명령을 치시냐면요, 여기다 크게 써드릴게요. 이렇게 쳐주시면 재시작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끝나면은 어떤 화면이 되냐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재시작이 돼서 쫙 부팅이 되고 나면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 아이고. 이렇게 로그인 하려는 상태가 되겠죠. 잠깐 전에 나갔었다가 다시 응? 전에 잠깐 나갔었거든요. 응. 응. 로그인할 때. 그러면 그 비밀번호는 아까 처음에 쳤던 라스프 베레가 생.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이어서 할게요. 라즈베리 파이는 전원 스위치가 따로 끄는 게 없습니다. 오핀 케이블 빼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했듯이 빨간 불만 깜빡거려서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전원이 꺼졌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키트에 라즈베리 파이를 종료가 되게 되면 전원하고 전기를 먼저 좀 넣어 주십시오. 그러시고 노트북도 전원을 꺼주세요. 지금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중등이나 고등학생들은 절대 그 장난을 치거나 그러면 물이 튀거나 이렇게 해서 파손이 되는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 먼저 끄시고 그 식사하시기 전에 그리고 저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게 대전에서는 없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USB 키보드로 동작이 안 된다. 뭐 이렇게 경우가 있어요. 무슨 일이냐? 이 라즈베리 파이 있죠. 들고 하시다가 SD 카드가 옆에 눌려져 버린 거예요. 하다가 들고 가지고 탁 들고 있는데 눌러지면 어떻게 돼요? 빠져버리잖아요, 그죠?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날아가죠,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안 먹는 거예요. 대충 보니까 다. 그런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고정해서 한 군데 좀 놔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자리가 좀 협소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모든 설정이 끝났고 지금 그 라즈베리 파이를 다시 아까 상태로 연결을 하면 주르륵 그 부팅할 때 메시지들이 지나가고 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그 아이디는 파이고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제대로 바꿨으면 PI로 들어가질 것이고 만약에 로그인이 안 되면 아까 그 패스워드를 변경할 적에 뭔가 실수가 있었던 거니까 그런 분들은 뭘 시도해 보는 게 좋을까요? 원래 패스워드였던 라즈베리를 쳐보면 되겠죠. 여기 있죠. 여기 라즈베리에 요 P를 빼먹으면은 로그인 안 되겠죠. 그런 경우에. 자, 그러면 켜서 자, 그 로그인 프롬프트가 나타나도록 로그인 화면이 나타나도록 해서 로그인까지 진행해 주세요. 자, 그럼 다 로그인까지 해 놓으셨어요? 네, 그러시면 자, 아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몇 가지 명령어를 제가 이렇게 그런 경우엔 이런 명령을 입력해라. 저럴 때는 뭐 어떤 명령어를 입력해라 그랬는데, 지금 일단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루트라는 계정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루트라는 계정의 패스워드를 정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루트는 우리가 윈도우즈 설치할 때 보면은
그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계정이 있죠. 그 로그인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에서 루트의 패스워드를 바꾸려면 일단